My God, and there's lots of K-pop places up here and BTS. So now that I'm in Korea, I'm really trying to go into all of his favourite hangouts, favourite places. Jimin! Oh my God, I love you! Jimin, I love you! I love you so much. Starting Hey But anyways, you're gonna say you crazy ass. I'm gonna go a bit crazy. Yeah. All K-pop stars have a very shame, so I really need to do that. It's gonna be very painful because Hey, Oli? It's me, Ne. Oh my God. 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영국 잡지 더 선에 실린 영국 가수 올리 런던, K-팝 아이돌처럼 보이기 위해 15만 파운드 들여 성형수술을 한 후에 자신을 한국인이라 주장해 비난을 받았다란 제목의 기사를 살펴보고 레딧 게시판에 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나 묻는 게시글의 해외 댓글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마이클 잭슨, 휘트니 휴스턴, 머라이어 캐리, 더 과거로 가면 엘비스 프레슬리 등 정말 세계의 가수들, 특히 미국의 유명 팝 가수나 안젤리나 졸리 같은 할리우드 배우와 닮기 위해서 거에게 성형수술을 했다는 해외 토픽을 우리는 가끔 접하긴 했습니다. 그런 뉴스를 보면 얼마나 좋아하면 그럴까, 아니면 자기의 주체성도 없이 뭐하는 짓인지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결론은 얼마나 그 스타들이 좋으면 그렇게까지 해서 자기 만족을 하면서 사는 것도 삶이구나 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서구 유명 스타들에게만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정말 놀라운 뉴스가 영국의 더 선에 올라왔습니다. 한국의 K-팝 스타를 동경해서 거액의 돈으로 성형수술을 하고 자신을 한국인으로 인정해달라는 영국의 백인 가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가수 올리 런던은 한국의 아이돌처럼 되기 위해 수년 동안 수천 파운드를 지출했지만 이제 일부 사람들은 너무 멀리 나갔다고 말합니다. 31세 영국 K-팝 광신자이자 인스타그램 스타가 한국인으로 변신했다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올리는 이전에 닥터틸, 보치드, 성형수술, 나이프 마레스 등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방탄소년단 스타 지민과 더 닮은 미용시술을 논의했습니다. 그 후 이 영국 가수는 지난주 자신을 논바이너리와 한국인이라는 주장으로 온라인에서 분노를 샀습니다. 올리는 지난주 트윗에서 내 평생 잘못된 몸매와 잘못된 문화에 갇힌 뒤 마침내 한국인 논바이너리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이 너무 기분이 좋다고 트윗을 했습니다. 다른 국적에 대한 주장에 대한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의 반발 이후 올리는 팔로우 숫자가 2배로 줄었습니다. 이 이슈 이전에도 올리는 놀라운 성형수술 집착으로 유명했습니다. 현재 24만 5천 명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자랑하는 올리는 지민처럼 보이기 위해 여러 번 코, 턱, 임플란트 및 눈꺼풀 리프트를 포함한 수술에 수천 달러를 투자한 후 엄청난 온라인 팔로워를 모았습니다. K-팝 보이밴드 스타에 대한 올리의 집착은 한국에서 일하면서 시작되었고 곧 성형수술에 대한 강박이 뒤를 따랐습니다. 올리는 성형외과 TV쇼 보체드에 출연하는 동안 지민의 종이 스탠드 사진판이 여러 개 있습니다. 지민을 식당에 데리고 가거나 지민과 침대에서 같이 잤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민과 함께 할 수 없다면 최소한 그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올리는 수술 후 코가 비뚤어진 상태로 프로그램에 출연했지만 의료진은 추가 수술로 인해 코가 검게 변하고 죽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더 한국인처럼 보이기 위해 피부 미백 주사를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올리는 작년에 엘비스 명의도용자가 주최한 라스베가스 행사에서 지민의 스탠드 사진으로 가상결혼하는 행사도 했습니다. 올리는 가상결혼식 후 데일리메일에 정말 감정적인 행사였습니다. 저는 매우 감동적으로 느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민은 제 우상이에요. 그처럼 보이기 위해 수술에 많은 돈을 썼는데 지금은 실제로 그와 가상결혼을 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든 그렇지 않든 한국인입니다. 이것이 내가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고 내 DNA에 한국인이 있습니다. 라고 올리는 말합니다. 올리는 아시아 문화 오타쿠 또는 한국 문화 오타쿠보다 극단적인 예 중 하나입니다. 아시아인이 아니거나 한국인이 아니고 한국인이 되고 싶은 외국인은 대개 애니메이션이나 K-팝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방탄소년단 팬들은 올리를 사생팬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밴드 멤버들의 사생활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스토커 팬들에게 쓰이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올리는 현재까지 가장 높은 순위의 유럽 K-팝 아티스트입니다. 당신은 인종차별주의자입니다. 이제 올리는 한국인이라는 신분에 대해 분노를 일으키고 있지만 깨어난 비평가들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으로 신분을 밝혔던 것을 지켜본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은 올리를 인종차별주의자로 비난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올리가 한국 국기의 무지개색 버전을 공유한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올리를 문화적 모욕자라고 비난하는 반면 또 다른 사람들은 한국은 성별 따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시아인이 경험하는 인종차별은 영국을 포함하여 대유행이 시작된 이래 서양 전역에서 극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경찰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분기에만 중국인, 동남아시아인에 대한 증오범죄가 2018년과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 300% 증가했다고 BBC가 보도했습니다. 잘못된 나라에서 태어났다는 악플러들의 주장에 대해 올리는 이 불만이 깨어나지 못한 문화의 증상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올리는 표현의 자유, 우리가 누구인지를 식별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확신할 수 있는 능력을 항상 믿었습니다라고 더 선에 말했습니다.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저는 이 시간을 제가 어떻게 식별되고 제가 누구인지 세상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나는 논바이너리와 한국인으로 다시 태어났고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인으로서 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 얼굴 전체가 한국인처럼 보이도록 성형되었고 나는 한국어를 사용하고 한국 스킨케어를 사용하고 한국 음식을 먹으며 확실히 잘못된 뭔가 잘못된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느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다른 민족이나 문화로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받게 될 트롤링과 괴롭힘을 알고 세상과 공유하기가 매우 어려웠지만 용기를 내어 한국인, 논바이너리 또는 저와 비슷한 다른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불어 넣었습니다. 나는 이것이 그들이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자신을 한국인이라 부르는 백인 영국인은 다른 문화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유명인과 관련된 일부에 불과합니다. 미국 대학 교수인 레이첼은 그녀가 실제로 백인 부모에게서 태어났을 때 10년 넘게 흑인이라고 주장했다는 사실이 2015년에 밝혀진 후 해고되었습니다. 올해 2월 알렉 볼드윈의 아내 힐라리아는 가짜 스페인 억양을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보스턴 태생의 요가 강사는 인스타그램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부모님은 미국과 스페인의 두 가지 문화로 형제와 저를 키웠고 저는 둘 다 속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게시글이 비난을 받자 그녀는 내가 나 자신에 대해 말한 방식과 두 문화에 대한 나의 깊은 관계는 더 잘 설명될 수 있었습니다. 더 명확해야 했고 미안합니다. 다음은 레딧 게시판에 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나란 게시글에 해외 네티즌 댓글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한국에 가본 적이 없고 나는 K-팝 팬도 아니야. 난 단지 그 한국 언어가 아름답고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존경할 뿐이야. 이제 막 30에 접어들었고 항상 설명할 필요 없이 내 스스로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중이야. 당신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동기가 궁금해. 당신들은 배우는 것에 대한 어떤 이점이 있다고 생각해? 이 게시글의 댓글 반응입니다. 글쎄, 난 항상 제2 외국어를 배우고 싶었던 것이 목표였지. 불어를 사용하는 가족이라 불어를 배우는 것을 시도해봤지만 내 흥미를 만들진 못했어. 나는 다시 스페인어를 시도해보았지만 불어와 비슷한 이유로 똑같이 실패했지. 난 항상 일본을 사랑했고 일본어를 같이 연습할 수 있는 평생 친구가 있어서 그게 좋을 것 같아서 시도를 했지만 힘들었어.
그리고 난 K-드라마를 발견했지. 한국어는 내가 원했던 모든 게 있었지. 난 아시아 언어의 발음이 좋아. 프랑스어나 스페인어와 같은 로맨스어가 아니어서 계속 몰입할 수 있었지. 그리고 솔직히 한국어에 대한 자료가 너무 많아서 내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았고, 그게 중요했어.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어학원이 있는데 한국어 수업이 있었고, K-팝과 드라마의 인기 때문에 온라인상에 엄청난 양의 무료 자료들이 있었고, 비용이 저렴한 자습 프로그램도 있었지. 이 모든 것들이 나와 내 목표에 효과를 가져왔어. 난 기본적으로 한류의 바람의 희생자지. K-드라마, 버라이어티 쇼, K-뷰티, 웹툰, 한국 간식, 요리, 그리고 최근에 K-팝, 샤이니에게 빠졌지. 내 말은 내가 이 모든 한류에 관한 것을 꾸준히 소비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언어 학습에 관심이 있어서 그냥 배우기로 했어. 나는 항상 한류에 노출되어 왔지만 팬데믹이 오고 나서야 배우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어. 한국어도 내겐 꽤 발음이 쉬웠고 문자도 배우기 쉬웠어. 비교하자면 일본어보다. 한글을 배우는 것은 내게 더 깊이 배울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였지. 샤이니는 내게도 한글을 배우는 큰 동기였어. 그들은 엄청나. 나 또한 샤이니의 팬이야. 최고의 음악과 미친 재능을 가졌지. 나는 15살이고 한국과 멕시코의 혼혈이야. 미국에 살고 있어. 나는 이미 영어,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한국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 언어를 배우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그 후에 아버지와 연락을 하게 되고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게 된 이후 나는 사랑에 빠졌고 한 달 전쯤부터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 난 태어난 지 몇 달도 되지 않아 백인 가정에 입양된 한국계 미국인이야. 그래서 난 한국어를 사용해 본 적이 없어. 비록 지금의 부모님은 내가 태어난 곳의 문화유산에 대해 더 많이 배우도록 항상 응원해 주셨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 그때 관심이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말이야. 대신 나는 고등학교에서 스페인어를 공부했고 대학에서 이탈리아어, 고대 영어, 라틴어를 공부했어. 이제 난 32살인데 5년 전쯤부터 한국어를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나? 어느 새해 전날 술에 취한 후 K-팝을 듣고 뮤직비디오와 춤에 정신에 팔려서 그것에 빠져버렸지. 나도 최근에 사랑의 시작 덕분에 K-드라마에 빠졌어. 넷플릭스가 그런 것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 마침내 35살이 되기 전에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에 방문해 봐야겠다는 목표를 세웠어. 늦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안 그래? 나는 한국 피부관리 제품들을 많이 쓰고 그들의 공포와 귀신 이야기를 좋아해. 많은 사람들이 내게 K-팝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어. K-팝 가수 추천 좀 해줘.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은 세계 최고의 롤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스트림을 보고 싶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포기했어. 내가 공부를 다시 시작했을 때 그건 주로 방탄소년단의 K-팝 때문이었지. 아마 올드보이를 보고 시작했을 거야. 2003년부터 K-팝과 K-영화를 즐기고 있어. 나는 많은 경우 등장인물들에게서 순수한 대사를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많은 표현과 단어들이 직역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번역가의 해석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 게다가 한국어는 내가 사용하는 언어와 비교했을 때 정말 다른 소리를 가지고 있어서 항상 흥미를 끌어. 난 이제 8개월 정도 배웠는데 이 언어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정말로 마음을 열게 된 것 같아. 난 거의 4년 동안 K-드라마를 보고 K-팝을 들으며 지냈어. 난 영어와 스페인어를 알고 중고등학교 때 프랑스어를 배웠어. 난 현재는 대학에 다니진 않지만 여전히 무언가를 배우고 싶어서 다른 언어를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어. 왜냐하면 나는 프로바둑, 특히 한국 것을 좋아하고 해설자와 선수의 인터뷰를 이해할 수 있기를 원했기 때문이야. 한국 미디어를 10년 이상 보고 있어. 한국어를 너무 많이 들음으로써 이미 많은 단어와 구조를 이해했으니까 차라리 배우기 시작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지. 난 K-팝을 사랑해. 그리고 한국어에 관심을 갖게 해주었고 내 배움을 시작하는 데 도움을 준 한국어 메이트와 데이트도 했지. 왜냐하면 난 한국의 코미디 TV쇼를 좋아하고 언어를 조금이라도 배우면 한국 농담을 이해하기가 더 쉬워지기 때문이야. 웹툰과 소설이 나오자마자 번역본을 기다릴 필요 없이 볼 수 있게 한국어를 배웠지. 댓글 반응까지 잘 보셨나요? 한류가 강해지면서 어느 한 가지 한류의 종류가 아니라 한국에 있는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세계인들은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위에 영국의 가수가 지민을 좋아해서 한국어를 배우고 지민과 닮으려고 성형까지 시도하는 것 또한 한류의 영향인 것이죠. 어쩌면 한류는 우리가 생각했던 영역보다 더 깊이 세계 속에 파고들고 있고, 또 K-POP 스타들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